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82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를 제가 음악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번 이 주제를 좀 읽어보니까 왠지 무슨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음악방송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저는 음악은 잘 모릅니다.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도 모르는 걸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배우면 어떨까, 이런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봐주시고요. 이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저는 꼭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만 배워야 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교과서 밖의 내용들도 조금 준비해봤으니까 조금 즐겁게, 아니면 좀 취미 삼아 과학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음악 관련 주제니까 음악을 하나 듣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 노래 가수는요, 네, 기리보이라는 래퍼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케이블 방송에서 뭐 힙합, 네, 뭐 돈을 내놔라는 프로그램, 돈을 이렇게 많이 내놓으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기리보이라는 심사위원을 봤는데, 저 심사위원이 어떤 분일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곡을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자주 걸었던 이 길거리에 만약 우리 마주치면 그냥 모른 척 해줘요. 우리가 자주 걸었던 이 길거리에 우리 둘이 만나지 않게 교통을 정리해줘요. 네, 들으셨나요? 잠시만요. 네, 들으셨나요? 네, 제가 길게는 못 들려드린 거 아시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못 들려드리고,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래퍼라고 해서 너무나 막 좀 이렇게 조금 중년 이상이 듣기에 막 거칠거나 그냥 소리만 지르거나 그런 랩도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좀 감성적인 랩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려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음악이 있겠죠. 그런 음악 많이 들으면서 힐링도 하시고 쉬는 시간에 많이 듣고 하면서 좀 더 공부하는 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음악을 주제로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음표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지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악 기초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예, 다 못 찾았고요. 제가 찾은 거 일부만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표인데요. 음표가 뭐냐? 영어로 하면, 영어로는 노트라고 한다네요. 예, 우리 노트북 할 때 노트. 그래서 그 검색창에 노트라고 치면 음표가 나올 줄 알았더니요, 예, 공책이 나오더라고요. 네, 뮤직 노트라고 치면 음표가 나옵니다. 참고로 그렇고요. 이 노트는 음악에 쓰이는 이 음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낸 표랍니다. 비율. 여기서 보니까 이 비율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으면서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길이를 정확히 나타낸 것도 아니고요, 비율을 나타낸다 합니다. 비율은 그 몇 배 크고 몇 배 짧다 뭐 이런 건 정해졌지만, 이 정확한 길이는 정해지지 않은 걸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보다 항상 돈이 2배가 많아. 그러면 저 친구가 200원 있으면 난 400원 있고요, 저 친구가 600원 있으면 1200원 있는 거죠. 네, 양은 다르지만 비율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표도 정확히 보니까 이 비율을 나타내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음표의 모양은 누구나 아시죠?
근데 이제 음표를 예전에 정말 음악이 생겼을 초창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렸는지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다네요. 이 악보는 뭐 살라텔로라는 악보인데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 궁정에서 유행한 무용곡이랍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이번에 같이 찾게 된 거니까 여러분과 공유한 거고요. 네, 이런 무용곡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요새 음표를 조금 좀 재미 삼아서 콩나물이라고 하죠. 예, 콩나물을 그리는데 우리는 현재 음표를 동그라미로 표시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각형 다이아몬드로 표시했다네요. 그리고 이 기둥을 이 밑에 그 머리의 가운데 부분에 그렸답니다. 우리는 현재 오른쪽에 그리죠. 예, 초창기에는 이렇게 음표 모양도 어떻게 좀 도끼 낫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기호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우선 음표의 모양을 이제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음표는 이렇게 음표 머리, 음표 기둥, 음표 꼬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영어로 찾아보니까 뭐 플래그라고 하네요. 깃발. 뭐 깃발이 곧 꼬리니까 우리는 꼬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음악 시간입니다. 예,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요. 예, 알더라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네. 음표의 종류가 엄청 많지만 몇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표의 종류를 간단히 몇 개만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저만 모르는 거 맞죠? 예, 저는 진짜 모르는 거 많았습니다. 이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것도 솔직히 몇 분 음표더라. 저는 정말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음악을 두 손 놓고 있었네요. 예, 이번 기회를 빌미로 좀 더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기회가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둥이 없는 음표는 온음표라고 합니다. 온음표. 예, 온은 우선 우리말이죠. 전체란 뜻, 뭐 모두 이런 뜻인데요. 예, 모든 박자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는 이 온음표를 기준으로 숫자가 곱하기 2씩 되네요. 2분, 4분, 8분, 16분, 32분 음표가 있답니다. 이렇게 점점 칠해지고 요 꼬리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구조죠. 근데 박자를 한번 봤습니다. 박자를 보니까 온음표가 4박이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 박자를 기준으로 이름은 숫자가 2배씩 커지지만 박자는 2배씩, 2배가 아니라 2분의 1씩, 그러니까 2배씩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쪼개진 줄 몰랐어요. 네, 이 온음표를 기준으로 비율을 나타낸 거죠. 박자의 비율. 이거 마지막 32분 음표 0.125박 쳐라 박을 표시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제가 지금 이게 조금 약간은 과학이나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는데 음악은 그냥 음악인 거죠. 감정,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어떤 틀에 박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아무튼 그거고요. 이번에는 음표에 점이 붙었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당연히 점이 붙었으니까 이름에도 점이 붙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점온. 근데 박자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봤더니만, 자, 기본 온음표가 4박인데 여기서 점을 붙이면 그 기본 박자에 반이 더 추가된다고 한답니다. 반. 그래서 6박. 이거는 2박의 반이니까 3박. 이렇게 해서 더해 버리면 이렇게 네, 된다는 겁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 아시죠? 네, 이렇단 얘기고요. 네, 점음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박자도 이렇고요. 자, 음표가 있으면 쉼표도 있어야겠죠. 공부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듯이 음악도 쉼표가 있어야 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쉼표는 이렇게 기호를 표시한답니다. 저는 이거는 많이 생각나거든요. 요거 두 가지는. 근데 요 나머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네, 이것도 온쉼표랍니다. 온쉼표. 모자 뒤집어 놓은 거. 예, 모자 똑바로 이렇게 바닥에 놓은 거.
그러니까 2분 쉼표고요. 저도 이번엔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온자가 들어가니까 몇 박을 쉬는지는 여러분이 좀 눈치채셨겠죠? 몇 박이죠? 네. 4박 쉬고 2박 쉬고 1박 쉬고 아무튼 쉬고 아무튼 쉬는 겁니다. 이렇게 쉼표가 있고요. 기타 음악 기호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타 음악 기호도 너무 많더라고요.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점 몇 가지만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는 잘못 그린 줄 알았습니다. 악보에다가. 이 보니까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름은 겹 오는표랍니다. 뜻을 보니까 8박자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8박자면 거의 뭐 2마디 정도 쉬는 것 같습니다. 많이 쓸 때 이렇게 겹 오는 표를 쓰는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이렇다는 얘기고요. 어디서 봤죠? 해시태그 해시태그라고 하지 마시고 음악에서는 샵이라고 합니다. 샵. 샵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다 아실 겁니다. 이건 반음 올리는 겁니다. 그쵸? 피아노 건반, 그 흰색 건반이 기준이었다면 샵은 바로 위에 옆에 있는 검은색 건반, 반대로 검은색 건반이었다면 흰색 건반 옆에 있는 걸 반음 올려서 쳐라. 때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쳐라가 아니고 그 피아노 건반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이 아시죠?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기호입니다. 바로 높은 음 자리표. 발음이 안 되네요. 높은 음 자리표죠. 근데 저는 요 높은 음 자리표에 큰 뜻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전 이제까지 요거 맨날 악보에 이게 그려져 있어서 이거 그냥 그려져 있는 것 같구나, 기본이구나 했더니만 아니더라고요. 바로 G 음자리를 정해주는 기호랍니다. 보통 이 음악은 서양 학문이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안 하고 도를 C, 알파벳 C로 표시합니다. C, D, E, F, G, A, B, C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G면은 C부터 시작하니까 C, D, E, F, G 솔 자리를 정해주는 표랍니다. 나중에 좀 추가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름표도 있답니다. 뭔가 쓰다 만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낮은 음 자리표라는 겁니다. 저는 높은 음 자리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쩐지 이름에 높은 자가 들어갔더라. 높은 자가 들어갔으니까 낮은 것도 있겠죠. 낮은 음 자리표는 뭐냐? 바로 F음, C, D, E, F. 그러니까 도레미파, 파 음자리를 정해주는 표랍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그 다음에 이건 더더욱 무슨 암호도 아니고요. 이런 이상한 기호 표시가 있는데 보니까 가온음 자리표라고 한답니다. 가온은 우리말, 순우리말인데요.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음을 표시하는 자리표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음은 이것은 도네요. C 음자리를 정해주는 표가 바로 가온음 자리표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뭐 이미 음악 전공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셨다면 아이고 그래 뭐 초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좋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셨다면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편 영상은 여기쯤에서 마치고요. 다음 음악 기호는 이어서 2편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